독일 통일 이야기 두 번째. 오늘은 베를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원한 맥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도시 베를린. 그런데 오늘 맥주와 음식은 잠시만 미뤄두고요. 베를린을 찾은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장벽과 자유의 흔적입니다. 베를린에서는 어렵지 않게 장벽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베를린 장벽 관광지인데요. 풍자와 평화, 그리고 미래 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음미하며 걷다 보면 베를린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 베를린 장벽은 지금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장벽은 동독 주민들을 가로막았고 그 길을 끝내 선택한 이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었죠. 그들이 목숨 걸고 장벽을 넘으려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1945년 포츠담 협정에 따라 분할된 독일 지도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베를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아마 동서독의 경계 어디쯤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 많겠죠? 땡! 놀랍게도 베를린은 동독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베를린 역시 승전연합 4개국에 의해 분할 점령을 받았습니다. 서방국은 섬이 된 서베를린을 사수하려는 노력과 함께 서베를린을 쇼윈도 삼아 자유진영의 번영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래서 붙은 서베를린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베를린이 자유의 섬이 된 것은 독일 통일에 있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서베를린의 자유가 동독으로 끊임없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동독 사람들은 저녁 때가 되면 서독 TV를 다 시청했습니다. 그 서독 텔레비전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광고입니다. 워크맨. 이런 광고를 보고 서독은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래서 서독의 풍요와 자유가 그리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반면에 그런 물자가 돈은 있어도 가게에 가면 구할 수 없는 그런 동독 정권에 대한 배신감. 여기는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구동베를린 지역에 있던 이 역사적 장소는 장벽 안쪽, 국경지대에 걸쳐 있어 동독 사람들도 쉽게 오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자유의 상징이자 베를린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 동독 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달려간 장소도 브란덴부르크 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베를린 장벽 붕괴 시기까지 서베를린의 자유가 동독으로 끊임없이 전파된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은 거침없이 공산 세력권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서방 국가들이 꺼낸 카드. 전쟁 직후 파괴된 서유럽의 도시는 마셜 플랜의 자본 지원 아래 놀라운 속도로 경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서독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기에 하나 더, 서방 승전국 연합은 독일 내 화폐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새로운 화폐 단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동독 한가운데에 갇힌 서베를린이었습니다. 서방 국가연합은 서베를린에도 독일 마르크화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서방 국가의 돈이 동독 한가운데 베를린으로 들어오는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베를린은 소련 점령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 지역에서 서베를린에 가려면 소련 점령 지역을 거쳐야 했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 해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서독에서 서베를린까지 오로지 직진만이 허락된 길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하늘을 오가며 서베를린 시민들에게 식량과 석탄, 약품까지 공급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결국 1년여 만인 1949년 5월 12일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 의도했던 베를린 흡수는커녕 세계적으로 비난만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봉쇄는 풀렸다고 해도 베를린이 완전한 자유를 맞은 것은 아닙니다. 1949년 5월 서방은 각자의 분할 점령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베를린 봉쇄는 단순한 물자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은 봉쇄를 계기로 서독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강화했고 소련은 동독 중심의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949년 서독과 동독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퀴즈 타임. 다음 중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정답은 2번. 1949년 독일은 분단되었습니다. 약 10여 년간의 공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벽 건설 전까지 동독 이탈 주민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1945년부터 1961년까지 그 수는 무려 약 300만 명. 특히 동독을 떠나는 인구들 중에는 상당수가 청년 세대였습니다. 서독은 서방 국가들의 경제 지원 속에 빠르게 성장했고 여행,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동독 주민들은 자유진영의 쇼윈도 서베를린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더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염원하며 말이죠. 결국 동독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결국은 이 서베를린과 서독의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 고속도로와 철도를 달리는 더 좋은 차, 더 빠른 열차 이런 걸 보면 동독 주민들이 또 서독이 동독보다 월등히 잘 사는구나 어떤 그런 동경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세워서 베를린과 동독 주민 간에 차단을 하려 했는데 Ich sagte ja, Berlin war in zwei Teile geteilt, aber wir waren nicht völlig voneinander getrennt. Mein Name ist Werner Pfennig. Ich habe die meiste Zeit meines Lebens in Berlin verbracht. 베르너 페니 교수의 삶은 베를린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베를린에 대한 그의 기억은 장벽 이전과 후로 나뉘는데요. Und ich bin in Ostberlin aufgewachsen. Also bin ich bis 1955 5 Jahre noch dort in die Schule gegangen. Und dann hatten meine Eltern die Möglichkeit, nach West-Berlin zu gehen. Wir sind umgezogen. Das war ganz selbstverständlich. 1955, da stand noch nicht die Mauer. Wir konnten mit den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leicht beide Teile Berlins besuchen. Und es war keine große, aufregende Sache. Ich bin in West-Berlin zur Schule gegangen. Ich habe dort die Zeit verbracht. Aber am Wochenende sind meine Eltern mit mir zu einem kleinen Garten in Ost-Berlin gefahren.
장벽 건설 전까지는 어느 정도 왕래가 가능했던 베를린. 그러나 이 왕래가 동독 주민들의 유출을 끊임없이 야기했고 그 결과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 보이시나요? 화려한 구조물도 아닌 이곳은 베를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이곳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Und dann quasi über Nacht haben wir die Teilung gespürt. Als mein Großvater starb, konnte meine Mutter nicht zu seinem Begräbnis fahren. Ich konnte auch mein Boot in Ostberlin nicht mehr benutzen. Es bestand also die Gefahr, dass innerhalb dieser Stadt die Menschen durch den Mauerbau sich jetzt fremd werden. 두 체제는 날을 세웠고 시민들은 긴장해야 했습니다. 동서 베를린의 중간 지점 검문소였던 체크포인트 찰리에선 실제로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는데요. 1961년 10월 한 미국 외교관이 동베를린에서 열린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가려던 날 검문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합국 군인이나 공무원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그리고 동독은 국가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그럼 못 갑니다. 여기서 시작된 신경전이 미국과 소련의 탱크 대치까지 야기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불안감이 베를린을 넘어 세계에 뻗치고 있던 때 이 위기는 양국의 정상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의 결정에 따라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던 상황. 다행히 두 정상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양국은 빠르게 협상을 했습니다. 결국 합의하에 서로 탱크를 물리면서 사태는 종료됐죠. 비록 전쟁은 안 일어났다지만 언제든지 베를린에서 장벽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전 세계가 목도한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자 장벽은 더 이상 자유의 물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탈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베를린을 벗어나 볼까요? 이곳은 회텐스레벤 국경기념관. 베를린 장벽은 서베를린을 둘러싼 장벽입니다. 국경 장벽은 동서독 국경선 1200km 구간에 걸친 장벽이고요. 당시 국경 장벽은 꽤나 체계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일단 장벽을 힘들게 넘으면 펜스가 또 있었습니다. 경비견이 언제든 물기세로 도망자를 쫓아갔죠. 펜스를 넘으면 광활한 개활지가 펼쳐졌습니다. 어둠을 틈타 몰래 지나간다고요? 장벽을 넘기까지는 그래도 한참이 남았습니다.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래밭도 있고 차량 탈출을 막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겨우 장애물을 넘으면 철조망을 만나는데 살짝 닿기만 해도 수백 발의 총탄이 쏟아지는 자동 발사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장벽까지 도달했다고 끝일까요?
장벽 끝은 둥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매달거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말이죠. 실질적으로 동서를 완전히 분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서베를린을 방문을 하려면 동독 땅을 지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베를린에 방송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는 동독 땅을 지나서 서독 전파가 와야 됐기 때문에 방송 협정도 해야 됐고 교통 협정도 해야 됐고. (1970년대로) 접어들자 여행 자유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베를린을 쉽게 방문하는 서독 사람들을 보니 더욱 그랬죠.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여행 자유화거든요. 그러니까 나 동독 떠날 거야 라고 했던 이유는 동독에서는 여행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여행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직접적인 요인이었어요. 서독에서 서베를린 지역으로 방문하는 수는 크게 늘었으나 그 반대, 즉 동독 지역에서 서독으로 가는 경우는 여전히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 직접 오갈 수 있는 검문소로 갔습니다. 서베를린에 가려면 서독 사람들도 동독을 거쳐야만 한다고 했죠. 당연히 국경에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마리엔본 국경 검문소가 있던 노선은 서독과 서베를린을 잇는 가장 짧은 코스였습니다. 일단 마리엔본 국경 검문소를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한때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마리엔본 검문소는 이제 제법 한산합니다. 지금은 빈 공간이 더 많이 보이는 장소이지만 불과 1970년대만 해도 이곳은 동독 경찰이 몇 시간에 걸쳐 차량을 검문하던 곳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당시 동독을 탈출하려던 이들은 차 내부를 개조하여 엔진룸에 몰래 숨어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리엔본 검문소에 있던 동독 경찰에게는 차량 검문 가이드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차는 1950년대에 BMW가 만들었던 이제타라는 아주 작은 차입니다. 사람들은 2인 승차에 엔진룸을 개조해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을 숨겼죠.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나가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빛 하나 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혹여나 들킬까 몇 시간에 걸친 검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탈출하다 발각되면 1년에서 8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분 자유의 바람은 이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1989년 여름에 동구권 내에서는 동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프라하나 헝가리, 그러니까 헝가리나 체코로 여행을 갔던 주민들이 대사관, 그러니까 서독 대사관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여행 자유화거든요. From the moment the first wave of East Germans 나는 여행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89년 장벽 붕괴까지 돌아봤습니다.
베를린과 장벽의 역사는 곧 자유의 역사이자 독일 통일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주거지입니다. 여기서도 장벽과 긴장의 흔적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기둥은 실제 장벽이 있던 장소인데요. 상상해보세요. 멀쩡히 있던 집 바로 앞에 장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장벽 안에 갇히게 된다면, 특히 가족들은 저 장벽 반대쪽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서독의 자유는 서베를린을 타고 동독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베를린이 섬이 된 것은 독일 통일의 신의 한 수라 불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서베를린은 자유의 섬이자 독일 통일의 기폭지였던 셈입니다. 장벽은 베를린과 독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갈랐습니다. 둘로 나뉜 세계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서로를 불신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갈등과 긴장은 지금의 베를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다음화에서는 냉전이 절정으로 치닫던 그 시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녀가 살고 있다는 전설의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녀 대신 마주할 수 있던 불신의 온상을 찾아 말이죠.